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기독교 민족운동의 씨앗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두 집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집단은 만주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집단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주 쪽에 내려온 개신교는 상인과 민중들이 받아들였고 일본은 신지식인들과 양반 관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집단은 같은 개신교를 받아들였지만 동기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만주 쪽 개종자들에게 개신교란 차별이 없는 선에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는 종교였고 일본 쪽 개종자들에게 개신교란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 속에서 강성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무엇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주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는 민중을 구원해주는 민중적 신앙을 형성하였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는 민족적 신앙을 형성하였습니다. 전자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 후자의 관심은 문명 개화와 독립 자강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으나 서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고 인물과 시기에 따라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집단 중 민족적 개신교 집단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종교를 가짐으로써 나라가 똑바로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만국의 위기를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보이는 선교사들의 눈에 그들은 어리석게 보였고 이를 본 선교사들은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민중적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한다는 조건 안에서 시작되었다면 민족적 신앙은 모든 강성한 나라의 종교처럼 보여 자신의 나라 또한 개화 자강하길 원해 시작되었던 것이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족운동은 주도자 서재필, 윤치호가 독립협회라는 기관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의 책임과 주필을 맡은 아펜젤러까지 함께함으로써 1896년 7월에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에서는 독립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로 민중들의 정치의식과 민족의식을 깨워주고 애국개몽운동과 개화자강운동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윤치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민족운동의 씨앗 황성기독교 청년회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청년 신지식인들이 이 교회로 몰리게 되었고 1년 만에 회원이 600명일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류층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리게 된 것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민족운동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죠. 이와 더불어 교회 또한 정치의식과 민족의식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민족운동은 점진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당시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개종자들이 석방되면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독립협회에서도 많은 방법을 통하여 애국심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개신교인들의 정치적 활동은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부터 거의 중단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성 감옥 개종자들의 석방은 꺼졌던 민족운동의 불씨를 다시금 키워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이 개종자들은 석방 후 계일의 집에서 국민교육회의 발전에 힘을 쓰며 최초의 한국 근대사 문화계몽운동 단체를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국민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할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서히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말하였던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개혁관료 출신의 개종자들이 대거 가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이 청년회에 가입하여 계몽과 교육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대중들을 여러가지 사상으로 가르치고 청년들 또한 외국어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상을 가르쳐 정치적 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실행하자 일본의 한국 지배를 환영하던 미국 선교사들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선교 기간이 국권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자 한국인들의 정치 활동을 막고 완벽한 선교 활동 기간으로 쓰이길 원하였습니다. 이런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은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국권 회복 운동보다는 선교 활동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또 다른 축을 그은 상동파 또한 이 시기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동 청년회는
전덕기, 박용만, 정순만을 중심으로 활약되었고 이 또한 독립협회의 해산 후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전덕기가 상동교회의 전도사를 맡으며 다시 활약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상동교회는 상동청년회를 설립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순히 교회가 아닌 당대를 대표하는 민족교육기관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중 상동청년학원은 여러 명의 항일민족운동가들을 길러냈었고 그러하여 이 상동청년학원을 잇는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동교회는 상동청년학원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이 상동청년학원의 재정이 악화되어 폐교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심해지자 개종자들은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개최하여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연동교회에서는 미국 기도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매일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배포된 위국 기도문에 따라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교인들이 하나같이 연합하여 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회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을사조약으로 인한 민족운동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강제적으로 맺은 을사조약을 통하여 기독교 민족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청년 기독교인들과 김구 등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상동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은 을사조약의 파기를 위한 상소운동을 준비하였고 날별로 팀을 짜 돌아가면서 상소운동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상소운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후부터는 일본의 감시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항일운동을 견제하자 선교기관을 통한 한국 민족운동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민족운동은 일본의 감시와 선교사들의 견제를 피하여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많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해외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을사조약 이후 기독교 민족운동은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해외 망명이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고 선교기관을 비정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힘썼던 선교사들의 계획 또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민족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한국이 일본에게 빚을 진 상태였고 우리 민족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이 운동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에서 여성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주와 금연이라는 방법이 여성들에게 잘 맞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모은 돈들을 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 운동이라 보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나라의 멸망이 훤히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민족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안창호의 귀국과 동시에 신민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일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였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신민회의 설립 목적은 자주 독립공화국을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신민회는 여러 가지 계몽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동일한 물품이라도 시장을 옮길 때마다 시장세를 내야 하는 중과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신민회는 항세운동을 펼치기도 하는 등 계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세 거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선교사들 또한 항세운동에 연관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교사들은 한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미국 선교사들이 아닌 캐나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항일 민족운동을 도와줬고 이에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 지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더욱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환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초대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그들의 기대 및 호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토는 당대 최고 일본 정치인으로서 서구인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토 또한 개화론자로서
기독교 전파를 견제하였지만 그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서양 선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었고, 기독교인들 중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식민 침략에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안중근의 이토 살인 사건이 계획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던 나머지 여러 명의 계몽운동가들이 자결을 하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부흥을 거치면서 민중적 신앙과 민족적 신앙의 구별은 점점 더 진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의 기독교 민족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지금의 대한민국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기독교 민족운동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걸고 싸우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 한국 기독교사의 임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